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거래량, 청약 통장, 주택 매매 모두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거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들립니다. 정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이게 옥석을 가리는 게 이제는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원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쏟아지는 그 기사들 안에 역대 최고 기록 경신처럼 네. 부동산계 대부 이윤원 대표님께서도 혹시 뭐 기록 경신하는 거 없으세요? 기록이라 역대 최고. 한다면 시청률이 시청률. 우리 방송에서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거요? 라는 제가 나오는 방송. 지금요? 네네네. 부동산 가이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제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지금 역대 최고라는 그 시장은 시간이 가면서는 사실 그 어떤 물량이라든지 인구가 거래되는 추이를 봐서는 사실 네. 꾸준히 증가 속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도 인기를 높이 평가받다가 인기 있다가 또 인기가 시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이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 최고라는 부분에서 더 계속해서 꾸준한 최고로 지속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읽는 해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각각 그 질문하시는 내용들마다 처해진 사항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세미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또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오늘도 덥고요. 네. 한여름 이 부동산 분위기는 일단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에어컨에서 TV 시청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나 또 정신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또 나쁜 대로 여러분들께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까요?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파주 운정 야당역 근처에 분양 중인 롯데캐슬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파주 운정신도시 말씀 주셨어요. 한번 가볼게요. 예. 괜찮나? 네. 네. 대표님 전화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이죠. 예, 맞습니다. 신경의선 야당역이 이제 지금 항상 공사 중에 있는데 네. 그 바로 앞쪽에 대략 한 1,100여 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자, 왜냐하면 요즘처럼 분양 열기가 뜨거울 때 네. 지금 받아놓으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새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 아니면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게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 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긍정적 화끈하게 제가 받으세요라고 얘기는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 파주운정 신도시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태생 자체가 2003년도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 말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78,000세대가 들어올 대규모 택지 신도시거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2000년 초반에 입주된 곳 같은 경우는 파주운정 신도시 이전에 이렇게 준농림지를 개발을 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또 2000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또 2010년 이후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공급량과 함께 이 안에서도의 가격 편차가 좀 극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000만 원이다.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심지어 한 6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 편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분양되고 있는 금액이 한 1,1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1,200, 1,300을 올라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근처에 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분위기상 이게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그 경의선의 역사 앞쪽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로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신경의선 자체가 이제 용산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을 통해서 신규 분양을 선택하시려는 분은 좀 늘어날 거로는 보여요. 즉 다소나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근처를 보면은 그 탄현역 앞쪽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아주 높게 분양된 그 아주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평당 한 1,500에 분양됐는데 지금 시세는 20평대가 한 1,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일단 입주한 지가 한 2년 차 됐는데 소형에서 대형까지 이렇게 포진된 아파트예요. 통상적으로 좀 고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미지 자체가 대형 평형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거주민들이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격 이상으로 주고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롯데캐슬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평대에서 정확히 33평까지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판상형 아파트가 과연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옆에 뭐 캐슬앤 칸탈부터 해서 휴먼샤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가 1,100일 때 만약에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타서 간다면 1,200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 1월부터 해서 그 7월까지 해서 쭉 이어져 있는 시장이 과연 그때까지 갈까? 이게 지금 2017년 이제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갈까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파주 운전 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 면에서 과연 서울하고의 접근성의 출퇴근 수요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한다면 운정 신도시 안쪽으로 보면 서울하고 또 일산이라든지 또 행신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경쟁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쪽 그 김포 한강 신도시 있죠. 그렇죠. 예, 또 여기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도 6만 세대를 예정해서 이제 지금도 분양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여기도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 7만 8천 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도 분양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특화성을 갖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구도상 이게 수요 어떤 공급량 부족 그리고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에서 가격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여기 말고도 지금 분양 계획을 보면 여기보다 이제 교통이 좀 가깝지는 않지만 파주운동 신도시 안에 지금 이제까지 그 분양을 하려다가 조금 못했던 그런 단지들이 꾸준히 지금 분양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면은 여기 말고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경쟁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요. 또 왜냐하면 일단은 그 신축 아파트로서 갖고 갈 수 있는 모습은 있거든요. 내가 거주 편의성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투자 이익을 낸다. 즉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실제 계약금 정도가 한 5%, 즉 한 1,500만 원만 내고 중도금을 이제 무이자로 이렇게 하게 되는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좋은 조건 안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더라라는 거를 최근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요. 그냥 투자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기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겠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또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가볼까요? 중구 신당동의 삼성아파트인데요. 네네. 여기가 1,500에서 1,600세대고요. 네. 제가 33평을 거주하고 있는데 예. 얘를 팔고 제가 그 아이가 셋이니까 무주택으로 해서 네. 요즘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은 건지 해서요. 아하, 새 아파트로 분양을 한번 받아보느냐 아니면 신당동 삼성에서 계속 사는가 이거 이제 네네.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당동으로 가볼게요. 네네. 지금 여기에 또 살고 계신 거죠? 예. 예, 신당동 삼성 아파트 하면은 지금 청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입주한 지가 99년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여러 가지 뭐 교통 측면이라든지 또 이 근처에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실제 이 그 도심하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비율도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한다면 전세 수요자가 이제는 정말 지쳐서 이제는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역 특성상 새 아파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옮겨 타는 특징이 강한 곳이에요. 특히 이쪽 얘기하는 신당동이라든지 또 여기 행당동이라든지 또 금호동, 옥수동, 저쪽 왕십리까지 본다면요. 이쪽의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입주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헌 아파트 축에 속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팔고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옮겨 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만약 신규 분양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서울 시내 안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서울 약간 외곽 또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 하남 미산지구라든지 이런 쪽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 옥수동 쪽하고요. 네네네. 그 왕십리 쪽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분양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럴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일반 분양 금액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어요. 시공사 측에서. 네네. 왜냐하면 요즘 몇 년 전하고 틀리게 일반 분양만 내놨다 하면은 분양이 빨리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이제 붙어 있는 그 단지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 자, 그래서 분양 금액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제 시점상으로는 사실은 안 맞아요. 조금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그냥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 왕십리다라고 하더라도요. 왕십리에 평당 1,800짜리다. 그러면 그때 좀 분양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미분양되고 있는 것들을 구입을 하셨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분양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이 지역 자체가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신축으로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긴 하지만 그게 비싸게 분양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거주비를 올려서 내가 이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한 발 떼고 거주를 조금 올해는 더 하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시장이 조금 죽는 모습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즉 분양 열기가 워낙 지금 뜨겁기 때문에 손을 대면 데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도 좋은 단지가 있으면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좀 너무 뜨거운 분양 시장에 지금 다가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신당 삼성 아파트가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5억대나 5억 초반 정도거든요.
네네. 그럼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 신규 아파트다. 예를 들어 뭐 금호역 근처에 옥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거의 8억이 넘습니다.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네네. 그만큼 새 아파트로서 부담을 많이 주고 이렇게 거주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숨 고르게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금 사시는 주택도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세 수요자가 매매를 전환되는 이런 추이를 조금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할 거를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조금 매도 타이밍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너무 조급하게 지금 분위기에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요 동네 꼼꼼하게 살피셔서요. 정말 네네. 후보가 될 만한 그런 아파트 분양 받을 만한 게 있다면요. 세미나에 오실 겸해서 좀 상담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꼭 제가 요것 중에서는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을 해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단지들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77-6330번으로 전화 연결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대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네네. 궁금하세요? 그 분당 야탑동이요. 네. 그 매화마을 2단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해서요. 매화마을 2단지, 네네, 네. 1, 2단지요. 1, 2단지 함께 네네. 주중에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점검하러 가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그 성남 야탑동입니다. 야탑동의 매화마을 이제 공무원 단지예요.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전세 끼고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가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85% 정도까지 이렇게 치고 가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전세를 끼고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굳이 여기를 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입지 여건 장점으로 우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판교 그리고 이 분당에서도 야탑동 이렇게 신분당선 또 분당선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금액 상승 그리고 매매 금액 상승이 지금 잠시 잠깐 올라선 게 아니라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던 몇 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꾸준히 가격이 지금 오름폭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세금, 매매금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금 올라가는 폭이 조금 심해졌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높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세 비율이 높은 만큼 전세 수요자가 얼마만큼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으냐라는 구매력이 당겨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집값을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그 95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말고도요. 이렇게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뭐 도촌동이라든지 요 근처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들도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때문이라면 굳이는 새 아파트를 선택하지 이런 헌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단지에 지금 주공 1단지라든지 주공 2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소형평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너무 소형으로만 구성돼 20평대만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20평, 30평, 40평대로 지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에서의 20평대가 단지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단점은 일단은 이쪽 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집값 상승분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이 정자역에서요 이렇게 이제 수서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광교 쪽으로 갔을 경우 또 이 수원하고 연접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교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가 특화될 만한 소재보다는 오히려 수요층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판교 이매를 통해서 이 광주로 가고 있는 태전지구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12,000세대예요. 자,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있다면은 충분히 이쪽 수요자들, 전세 수요자들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위로 넘어가면은 이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 이제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금자리 지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그 주택 공급량으로 생각한다면 여기가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사겠다고 마음이 전향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꾸준히 거래가 오른 상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렇지 조금 지나면은 식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신분당선은 개통 예정, 또 여러 가지 또 광주까지 광주 또 이쪽 이 성남에서 또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역의 개통에 의해서 수요층이 분산된 염려,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그 신도시 택지지구의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분산된 염려, 이런 걸 생각하면 굳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조금 아쉬운데요. 시청자님 다른 곳도 한번 둘러다 보시고요. 아, 이곳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시다면 그때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접수받고 있죠. 오늘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2034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성수동이나 양평동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 빌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성수동이냐 양평동이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좀 봐주실까요? 둘 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라요? 중공업지대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본다면 성수동 중공업지대, 그리고 양평동 중공업지대, 이런 부분이고요. 교통 환경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2호선을 치고 간다는 또 장점하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네. 이렇게 이제 분당선이 또 이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9호선이 이어져 있고, 그래서 양평동이나 또 성수동이나 다가 좋은 지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신축 빌라를 이제 투자용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환경적으로 봐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냐면, 근처에 갖고 있는 이 빌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수도로 좀 넘어가서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거주 수요자와 맞물려서요, 나중에 좀 더 지가 상승, 그리고 주택 가격, 빌라 가격이라든지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쪽 그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이라든지 또 서울 숲역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위치한 쪽에 있는 곳들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쪽보다는.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위치 선별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양평도로 넘어가서는 양평동도 이렇게 예를 들어 선유도역도 있고요, 또 당산역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역세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가 좀 아무래도 장점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양평동도 이쪽 9호선 라인 편에서 조금 이제 멀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가 지금 저도 이제 꾸준히 뭐 시세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요, 지금 빌라 지을 수 있는, 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의 가격이 너무 높고 땅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신축 빌라라든지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놨을 때 공급의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다소나마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조금 싸게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물건이 없다고 해서 전세 물건도 별로 없고, 또 매매 물건도 별로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서둘러서 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안에서도 지역선별,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뭐 면적이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잘 선택을 하면 분명히 투자 이익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꼼꼼하게 요런- 따져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죠. 그래요. 네. 어쨌든 두 쪽 다 괜찮고요. 세미나 참석하셔도 여러분들께 해답 드립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예요. 7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는요.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고요. 저희 세 가지 매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매물 준비되어 있나 오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망 증대, 그리고 대기업 입주, 그리고 유입음가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의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 높은 임대와 시세 차익을 가져다줄 서초구 우면동 준비했습니다. 잠시 우면동 매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매물은 송승현 소장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소장님, 어느 곳이에요? 네, 중구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업무와 상업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0%가 넘습니다. 그 중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황학동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다음 매물을 보시게 되면은 반포동에 위치하였는데요. 그 서초구를 보시게 되면 뭐 교통이라든지 업무, 상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개발 프리미엄까지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 저희 세 개 준비해 놓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매물부터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10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황학동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오피스텔 살펴볼게요. 네, 송 소장님 살펴주시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일단 추천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 6호선이 되겠는데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그 6호선,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그 곳과 함께 다각적으로 역세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업무와 상업의 밀집 지역입니다. 그 상업 비율이 70%가 넘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본 매물이 있는 황학동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소액 투자와 함께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입지적인 여건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황학동 매물 살펴보고 있는데 황학동 주변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2호선과 6호선 그 신당역이 되겠습니다. 신당역을 보시면은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그 청계천을 끼고 이제 상단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그 동묘 역이라든지 신설동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1호선이 되겠는데요. 또 하단 쪽 동호대교 방면으로 보시게 되면 약수역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좌측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동대문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 4호선과 5호선이 겹치는데요. 또 이제 우측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왕십리 역사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부터 6호선 거기에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적인 교통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신당역에 위치하는데 신당역을 보시면 중앙시장이라는 큰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효과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고요. 왕십리 건너편을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데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스트릿 상권이라든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쾌적하게 변했기 때문에 임대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단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청계천길을 따라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500m 정도 직선거리 500m 정도 거리에 청평화시장이라든지 800m 이내에 동대문 상권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쪽을 보시면 또 하단 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호대교를 이용을 하신다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15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당역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내정거장 시간으로 보시면 한 7, 8분 정도 되는데요. 그 용산까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업무타운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구를 보시면은 그 업무와 상업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요. 명동 같은 경우 서울의 대표 상권이죠. 또 이제 종로는 굉장히 업무 타운의 직결지입니다.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하단 쪽으로 보시면 청계천공원과 상단으로 보시면 장충장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잘 갖춰진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입지 여건 점검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 어디로 가든지 서울 시내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일 것 같습니다. 개발 가치 가능성도 따져봐야죠.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 떠오릅니까? 네, 동대문을 보시면은 가장 크게 보실 게 동대문 상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스터카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세계 6위 관광 수입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광 수입 중에 쇼핑이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동대문에 밀리는 굉장히 창업이라든지 상인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상가수는 4만 5천 개, 일 매출은 500억 정도, 그다음 유동인구는 60억 정도 달하는 아주 큰 상권으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DDP라는 그 동대문 프라자가 개장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5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DDP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그 프랑스 에펠탑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에펠탑 같은 경우는 20년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리의 상징, 유럽의 상징가도 되는 그런 큰 메카가 돼버렸는데요.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봉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입주 시설들이 속속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동대문 이주 수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동대문에 밀접한 그 왕십리 같은 경우는 왕십리에서는 지금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 일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8억 정도 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인들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주 고가의 상품이 이게 되겠고요. 그 주변을 보시면 30년이라든지 40년 정도 된 노후한 주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피스텔은 굉장히 큰 호재를 받으면서 그 중간 정도의 필요한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그 의료관광 특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대를 보시면 2천억 정도
달하는 경제 효과를 받았고요. 또 이제 약수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는 역세권 개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업무타운으로 변한다면은 굉장히 좀 더 많은 수요층을 안고 갈 수 있겠고요. 황학동 일대 같은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뽑히면서 지금 용적률 인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향후 개발 가치라든지 그 임대차 수요가 얼마나 풍부한 곳인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요.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됐고요. 9월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본 매물은 지금 9월 준공 예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 중인데요. 지금 건물이 이제 9층에서 10층까지 지금 완전히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벽에 지금 돌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1층에 기본적인 주차장이 되어 있고 지하 2층까지 주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갔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층이 다른 건물 3층에서 4층 정도 높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 4층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일반 다세대를 보시면은 5층에서 6층 정도 높이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층에 샘플하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도면과 확인과 함께 소관의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나요? 그 본 매물은 지금 매매가는 2억 1,6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 예상은 2억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2억 1,6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임대는 지금 2천에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활용하신다면 10% 정도의 수익률과 함께 향후에 그 개발에 따른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살펴드렸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봐야죠.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특례 혜택이 되겠죠.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시적인 혜택으로 주어졌던 그 세제 혜택도 한번 누려보시고 꼼꼼히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중구 황학동 매물 살피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시선을 조금 옮겨서요. 서초구 우면동 매물 대기 중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예상되고요. 이거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우면동으로 또 오랜만에 가볼게요. 네, 이 다세대 주택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또 요약 먼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고급 빌라의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세대의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본 지역은 고급 빌라가 없어 고급 빌라인 본 매물의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급 빌라를 전문 시공하는 업체가 직접 선분양한 매물로서 파격적인 분양가로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라도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4.5%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 연구소는 연구원 약 1만 명과 협력업체 직원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연구소 그리고 LG전자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환경성과 높은 희소 가치인데요. 얼마 전 서울시가 강서 마곡 R&D 단지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서초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를 R&D 지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간문인 양재-IC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무 설비 약 41만 제곱미터를 주변 LG, 삼성, KT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연구시설과 연계 R&D 지구로 확장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로 있어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은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 보겠습니다. 네, 교통적인 측면부터 하나하나 따져드릴게요. 저희 지금 우면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특징 꼽으라고 한다면 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교통 인프라인데요.
있는데요. 서울의 간문인 양재-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인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전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로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그리고 센트럴시티, 그리고 고속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도심이지만 주에는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해수,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교통 및 교육,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들 살핍니다. 투자한 이후 나의 매물 가치는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죠. 개발 호재도 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실리콘밸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서초 우면동인데요.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에는 KT, 그리고 LG전자, 현대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0,000명의 연구원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0,000명의 상주 인원, 그리고 3km 범위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 지역 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우면동, 양재동 일대 연구개발단지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으로 인한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해 서초 구민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오련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 부지에 총 850평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무산익에 몰렸던 96,000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파이시티 복합 6톤 단지를 서울시는 양재-IC 인근의 유통 업무 설비의 R&D 기능을 연계 활용하여 물류와 R&D 기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 등에 따른 유입인가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살펴드릴게요. 샘플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주 좋은 고급,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고급 빌라인데요. 샘플하우스는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잘 지을 거기 때문에 직접 이제 완공이 되면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일반 다세대와 차별화된 최고급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 3층이며 분양이 55.58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2.66제곱미터의 최고급형 3룸으로 욕실,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3베이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차가 편리하고 입주 및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관 보안문, 그리고 CCTV, 그리고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예정이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고급 다세대 주택으로 시공사는 한남동이나 천담동의 고급 빌라만 전문 시공하는 업체로 일반 다세대와 차별화를 두고 일반 건축비보다 많은 건축비를 들여 내 외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할 수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금액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면동 자체가 지금 부촌으로 지금 형성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희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급 빌라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고급 빌라는 없는데 앞으로는 부촌으로 형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3억 3룸이 3억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투자 2,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와 시세 차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2억 1,0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7,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1,100만 원에 수익률 14.5%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을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우면동 다스주택 살펴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치가 있고 투자처를 보실 때에는 일단 지역 개발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면동 매물이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매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이네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노년역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2011년도 1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3,800만 원 이거 다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포동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부동산가에 대해서 살펴드린 매물치고는 흔치 않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신분당선 연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연장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추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 업무와 상업의 배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계속적인 임대가 계속 창출되는 지역이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 같은 경우 노년역에서 도보가 굉장히 초역세권 매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으로 따져보니까 노년역에서 인근 지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지역 조금 더 봐주세요. 네, 본 매물은 그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본 매물 인접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본 매물은 노년동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그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 그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3호선 그 신사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신노년역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이 있는 그 라인 쪽 학동로가 되겠는데요. 가구의 거리가 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위치를 하였고요. 또 상단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역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가로수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상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에 위치를 하였고요. 또 하단 쪽으로 보시면 그 서울의 대표적인 백만 상권이죠. 그 강남역이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 매물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 올림픽대로의 그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동로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또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봉은사로라든지 테란로가 인접해 있고요. 또 본 매물이 있는 곳은 강남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강남에 보시면 업무와 상업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 배우지로서 그 쾌적한 그 녹지 공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상단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잠원동 쪽 일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 소식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있는지 이거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신분당선 연장과 이제 그 강남역부터 노년역까지 이어지는 지하도시 개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그 경제가 지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꼽을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티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이제 모방한 그런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신노년역 하단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노년역을 보시게 되면은 9호선의 원쪽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2차, 3차까지 이어지면서
그 개통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동대로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8개 노선이 겹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다중적인 광역이 겹치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까지 굉장히 우수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단 쪽으로 보시게 되면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타운이 이제 그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그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롯데 칠성부지 개발을 수혜지로 뽑으면서 그 임대차 수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뽑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한전부지 개발이죠.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향후 수십 년간은 먹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보시면 그 테란노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도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그 해외 진출이 가속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그 주변 일대로 보시면 구글 캠퍼스가 설립이 됐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포브스 선정 기업으로 한 3위 정도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의 첫 번째 그곳이 되면서 굉장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스타트업 이제 팁스 광역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고용 창출과 수요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콧물 보러 가겠습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사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쫓아가 볼게요. 특징 점검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그 11월에 준공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차들이 임대차 수요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층 중 2층에 위치를 했는데요. 그 오픈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등 풀 옵션으로 완비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분리형 원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네, 매매가는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밑으로 내려가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보증금은 2천에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전세가 아닙니다. 월세 투자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요. 임대 수익률 10%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준공 완료된 물건 살펴드렸고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볼게요. 어떤 것들 생각할까요? 네, 지금 손님들이 뭐 찾아오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투자 실패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투자 책임지지 못하는 정보보다는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답사를 하시고 한번 건물도 보시고 도면 상태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 점검하셨고요. 서초구 반포동 매물 마지막 매물로 점검해드렸습니다. 이 매물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직접 가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2번을 통해서 전화 접수 받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영 소장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